안녕하세요. 지혜의 시간입니다. 제 어머니는 83세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을 배려하며 사셨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느라 본인의 삶은 뒷전이었죠. 은퇴 후 공허함에 빠졌던 어느 날, 작은 수채화 교실에 가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처음으로 내 삶이 시작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회까지 여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에서 1000명의 시니어를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92%가 이 마음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삶이 무너지는 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의 방향을 잘 잡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 수용과 감정 조절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들이 겪는 심리적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노후에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쉬운데, 이럴 때 자기 수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 능력이 높은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68%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자신의 가치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김 씨, 67세. 늘 친구들과 자식 이야기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쟤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더라. 며느리는 간호사래.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마음은 조금씩 작아졌다고요. 그렇다면 김 씨는 그 비교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비교가 없으니까 내가 나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점점 더 자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인천의 이 씨 68세. 자녀의 직업이나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산책하고 손글씨 쓰고 꽃 사진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SNS에서 비교하는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우울감은 1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83%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개발의 부족입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기 개발이 주는 심리적 충족감 덕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0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어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경험은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인의학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과 해마 활동이 활발해져 인지, 기능 저하를 크게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 그림,
악기 연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자기 수용과 감정 조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에서는 이키가이 선키지 앞의 철학을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일기 작성하기.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불안과 우울을 42%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지금 여기 호흡법.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셋째, 자기 대화 바꾸기. 나는 이제 늙었다 보다는 나는 경험이 풍부하다로, 이제 늦었다 보다는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다로 바꿔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모임은 점점 줄고 연락도 적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엔 외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곧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웃음을 짓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분들이었습니다. 고요함은 무언가를 잃은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2024년 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지만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 전문가들은 하루 15분의 의도적 고요함 및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7% 감소시킨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기, 저녁에 촛불 하나 켜고 음악 들으며 하루 돌아보기와 같은 작은 습관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은 줄어들지만 질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84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친밀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보다도 말이죠.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도서관, 종교 단체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디지털 시대, 시니어들도 온라인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동창회 모임, 관심사, 기반 카페 등을 통해 물리적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 만들기 손주와의 시간을 넘어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이나 자원봉사는 큰 보람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세대 통합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산책 등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루틴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 식물에 물 주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차 마시기 등 작은 행위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모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저녁 마무리 시간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 떠올리기, 내일 할 일 간단히 계획하기, 가벼운 책 읽기 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과 검사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꽃을 보고, 음악을 듣고, 햇살을 느끼는 것,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몸도 함께 지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마음의 평화가 육체의 건강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나를 위해 미소 지을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가 잠든 시간을 활용하거나 나만의 공간 한 켠을 만들어 그곳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날로 정해 좋아하는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0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어머니, 75세에 우쿨렐레를 배운 윤 할머니, 72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 씨.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미국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길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구시노프 교수는 97세에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말했죠. 노년기의 지혜와 경험은 새로운 시작에 오히려 큰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그 안의 깊이는 더 커져야 합니다. 과거엔 사람 수가 위로였지만 이젠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양보다 질이 수명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배우자가 먼저 떠난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깊은 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주를 보며 하루를 보내던 최할머니는 70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시, 나중엔 에세이까지 글을 쓰며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법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미국의 노인학자 로라 카스턴스는 노년기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60세 이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인지적 유연성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혜가 담긴 마음의 방향을 알게 된 제 어머니는
83세에 수채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까지 여십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전환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셨나요? 오늘 소개한 지혜 중 가장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